되기만 하면 정말 좋죠.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은데 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떡컨이 당첨이 됐는데 뭐 저층이 나왔어요. 뭐 이 타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앞에가 뭐 조망이 가려져 있어요. 이거를 상담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후회 없는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 이거 가지고 바로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 한번 불러왔어요.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끝내준 조감도 하나 딱 나갑니다. 모든 아파트의 기본이죠. 근데 조감도 보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주변에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희망대공원, 예,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산성역, 위례역,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지하철역이 하나 또 있을 건데,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좀 표현을 잘 해준 겁니다. 이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업 안내를 한번 볼게요. 사실 사업 개요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사실 여기 이제 실제 그 번지수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번지수를 직접 한번 가보신다든지 아니면 거기 현장의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지도 않고서 그냥 청약을 넣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카탈로그만 보고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29층까지 있구나. 그럼 뷰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총 고도에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제 요걸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31개동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31개동이 29층짜리에서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고,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던 그 경기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나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5구 타입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51 타입하고 5구 타입이 있다는 거, 그리고 84가 여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그 대형 평수는 아예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4,700개 중에서 일반 분양이 1,700개가 나왔는데 일반 분양만 따져서 1,700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대우하고 GS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요, 어지간하면 다 히트 쳐요. 다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산성역이라는 그 성남, 그게 조금 메리트가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해서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막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산성역 포레스티아랑 그 하늘채, 코로 하늘채랑 뭐 이평한 세상 뭐 금빛 매종, 금빛 그랑 매종 같은 거 진행을 할 때도 괜찮아요. 굉장히 잘 됐어요.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굉장히 잘 됐었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를 할 때 청약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당연히 무조건 넣으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어 청약을 넣기만 하면 무조건 막 다 당첨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가점이 뭐 한 뭐 84점, 83점, 뭐 73점, 뭐 69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넣기 전에 당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뭐 감안을 하시고 이제 당첨 대련이 생각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가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계속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확률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아파트는 항상 그래요. 거의 99.9%가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봐요. 예전에 그 분양가가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지금 뭐 11억 가버리는데 그때 옛날 분양가는 상당히 저렴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내 집 마련은 그래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한번 좀 보시죠.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제 분양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제가 저도 눈이 안 보이지만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을 다 읽어보세요라고 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설사, 시행사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자기들이 면피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저는 다른 거 안 보고요. 무조건 이제 그 단지 배치도 하고 동호수 배치도 이런 거 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스템 이런 건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뭐 수영장이 있다 없다 이제 그거 정도. 좀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겠구나. 이제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쓰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이제 단지 배치도랑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서 오늘은 그 청약할 때 어디 타입을 넣어야 되느냐. 왜냐면은 이제 12일이 됐으니까 오늘이, 예, 10일이 아마 이제 1순위 청약이죠. 그죠?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미 특공 때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경쟁률이 나왔는지를 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공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아파트에 특공을 넣었을 때 당첨이 된다 안 된다 정도를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에서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왔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순위 청약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12일 날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51 타입, 59 타입, 74 타입, 73가 뭐 하여튼 70짜리 그 타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84 타입 있고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면도랑 이모델하우스랑 이제 이런 걸 좀 볼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저 개인적인 예, 그거예요. 자, 한번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단지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1, 2, 3블럭에서 이제 나와져 있고 희망대공원 나와 있고 제일 먼저 이제 북쪽이 어디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지도상에서 그런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그냥 위쪽이 북쪽이려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지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예, 일단은 어 희망대공원 이제 나와 있는 거랑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요각도 그대로 공원을 감싸고 있는 거, 초등학교를 감싸고 있는 거, 초품화라 그러죠. 예. 주변에 이제 학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산성역 있고, 그리고 단대 오거리역 있고, 그리고 신흥역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맞춰본 거고요. 조금 맨 처음에 지도를 멀리 해놨던 이유는 뭐냐면은 산성역에서 이제 요거 타고서 나가시게 되면은 8호선이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다 핑크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핑크색 라인이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가깝죠. 일단은 지하철만 타게 되면 그래도 지하철이 막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실까지는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만 갈아타게 되면은 교대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강남역으로 가면 더 좋은데 그죠? 강남역까지도 어떻게든지 간에 지하철로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할 때 당연히 안 막히는 도로는 없죠. 출퇴근할 때 막히는 도로가 다 일반적이고 그게 정상이죠. 네. 그리고 저도 여기를 분당에서 좀 많이 살아봐서 알고 있고 이제 친구들도 여기 살고 있고 아직도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제가 여기에다가 밤에 이제 여기다 이제 떨궈주고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했을 때도 여기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이 어떻게 시세가 돌아갔는지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는 내용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고가 좀 많이 났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인이 이제 부동산 떴다방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치다가 사기 쳐먹다 걸려갖고 뭐 난리 났고 뭐 여러 가지 송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버라이어티 했죠. 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예. 신흥 2구역 이제 신흥 이동형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지역인데 아까 지도랑 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이제 요각동 이제 그냥 그대로 보시면은 위쪽이 이제 북쪽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3, 4, 5 라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당연히 남서양 라인이 될 거고 얘들은 남동양 라인에서 희망대공원을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망은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완전 베스트죠. 근데 내가 여기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얘네들한테 그 하늘색 있지 않습니까? 하늘색하고 여기 청록색, 희한한 색깔, 청록색하고 그게 이제 84AB 타입이에요. 84AB 타입.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타입의 평형대 애들한테만 조망을 희망대공원을 이제 허락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종교시설 들어가게 되면 종교시설은 이제 입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사실 주차장이 먼저 이쪽에 있으면 더 좋은데 왜냐면 주차장은 높이가 절대 높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조망이 저층에서도 나온다고 보셔야죠. 앞에가 이제 트여져 있으니까 이제 차들 구경하기가 좋죠. 예. 그리고 임대블럭이 여기가 좀 하나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요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51 타입 노란색이죠. 노란색하고 59 타입. 아, 색깔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참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은 84 옆에 노란색이 들어갔을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일동에서는 84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에서도 이렇게 앞에 어린이 공원 있기 때문에 조망이 꽤 괜찮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84처럼 많은 비싼 그 분양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앞에 조망이 확보되어 있고 가시거리가 나오는 그 동간거리가 나오는 그런 데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서 제일 처음에 로얄동이 어딜까를 이제 그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로얄동은 조망이 나오는 거 앞에 가시거리가 뻥 뚫려져 있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84 타입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은 앞에 이제 조망이 뚫리는 거 이제 안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단지 뷰인데 그래도 배치를 잘 해놨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동간거리가 사실 꽤 나오죠. 요즘 아파트들은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쭉 이렇게 옆으로 예, 횡열이죠. 횡으로 짓게 되게 되면 앞에 남향이지만 동간거리가 굉장히 좁아지게 돼 있는데 얘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45도잖아요. 이제 V자 갈매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남서향에서 옆에 동까지의 그 가시거리가 상당히 멀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블럭에 있는 그 단지 뷰, 단지 내 조망 막힌 거죠. 예,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막힌 거예요. 예. 이 조망도 사실 이제 조금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이쪽에 이 가시거리가 상당히 106동이나 105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 거리가 굉장히 멀죠. 예, 그거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지하철역이 또 하나 나오고 이제 밑에 쪽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지하철역이 하나 또 나올 것이고 그거 하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84 타입이나 이제 그 대형 평수 같은 것들은 조망을 주고 그 대신에 단지 안쪽으로 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평형대 같은 경우는 보통 설계를 할 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좀 다 많이 빼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얘기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얘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한 발 빼는 거는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51 타입이나 59 타는 타입을 사는 사람들보다 84 타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가용이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걔들은 알아서 다 갈 거다. 대신에 51이나 59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가 많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상 그래도 이제 지하철역이나 이제 가까운 쪽으로 좀 뭐 배치를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제 생각은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자들의 그 로망이 그 무인 택배 보관함이죠.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도 카탈로그 보시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 앞에 분리수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화조는 멀리 있는 게 낫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2호 라인 녹색 그리고 이제 3호 라인 녹색 요게 이제 나와 있죠. 요거 한번 같이 보셔야 되고 주황색이죠. 주황색 74 타입에서는 6동에서 이제 요거 동간거리가 길긴 하지만은 그럼 차라리 여기서 이 동간거리가 이쪽이 훨씬 나죠. 101동이 그죠? 그리고 101동에서 이제 4, 5, 6, 7 라인 같은 경우는 4, 5 라인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지 이쪽으로 나가는지 아직 제가 평면도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5, 6, 7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앞에가 도로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죠. 사실 이제 요거 하나 내가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즘은요 옛날 같은 경우랑 좀 달라요. 옛날에는 그 도로가 앞에를 되게 싫어했어요. 이제 요 앞에 도로잖아요. 요 앞에 도로는 그렇게 막 세게 달리는 도로도 아니겠지만은 요즘은 그 샤시가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막 시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분진이 그리고 막 고층까지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조망이 이렇게 조금 더 가시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84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앞에 트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이득이 될 것 같아요. 112동에서 이렇게 남서향으로 빠져나가는 거, 113동에서 이렇게 남서향으로 빠져나가는 거, 요쪽 라인, 108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 675 라인 같은 경우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괜찮죠. 예, 이득이죠. 예, 단지뷰를 보는 거는 일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리가 멀지라도 일단 앞에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그래도 단지 뷰가 좀 멀리 나오고 앞에 있는 요 집들이 높은 집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망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내가 그 인트로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동호수 배치도랑 이제 같이 맞춰서 보셔야 돼요. 내가 좋은 동을 찍었어. 만일에 그 내가 좋은 동호수 라인을 잘 찍었어. 그래서 59 타입으로 가야지 아니면은 74 타입으로 가야지 84 타입으로 가야지 해서 물론 이제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를 맞춰봤는데 이제 가정하에서 다 선택이 된다면은 84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딱 찍어서 봤어요. 또는 74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로얄인데 딱 찍어서 딱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다는 거지 이게. 없죠. 재건축은 원래 그래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100% 이렇게 다 나올 수는 없는데 다 이렇게 나오게 해요. 예, 다시 뽑고 뭐 좋은 동호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 와중에도 뭐 여기 10층 이하로 걸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기회를 몇 번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이쯤 되면 그냥 팔자련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사람들이 좋은 동호수를 다 뽑아가기 때문에 내가 좋은 동호수를 제대로 골랐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없어요. 예. 남아있는 게 없어. 살아있는 게. 그래서 청약을 넣으실 때는 이거 내가 당첨이 돼도 잘해야 4층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3동의 1, 2, 3호 라인을 한번 볼게요. 103동의 1, 2, 3호 라인. 다시 이제 단지 배치도로 가가지고요. 103동. 예. 103동 1, 2, 3호 라인 여기죠. 1, 2, 3호 라인 여기죠. 여기. 여기선 사실 4층이 걸려도 내가 보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 초등학교는 4층으로 거의 다 이제 4층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 4층이 우리가 아는 그 4층이 아니에요. 1층이 좀 높아. 하리가 높다고 그러죠. 하리. 그러니까 층고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층 정도 이상이 되면은 좋죠. 그러니까 5층 이상이 다 나가버렸구나. 그죠? 예. 그럼 이제 여기는 넣으면 안 돼. 그죠? 근데 84 타입을 넣었을 때 어디를 걸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참이 이 확률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학교 조망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라인에서는 거의 다 이제 죽었다고 봐야 되고,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 1, 2, 3개씩 있네. 그죠? 3개씩, 3개씩, 3개씩. 이렇게 해서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잘하면 확률이 이렇게만 따지면 2분의 1이죠. 그죠? 여기는 다 이제 다이고, 여기는 이제 콜이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 201동, 202동, 203동에서도 한번 보셔야 돼요. 동호수 배치도를 봤을 때 201동. 그렇죠. 야, 이건 그래도 남은 게 좀 하나 있어야 거기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전혀 없네. 그죠? 그러면 이건 잘해야 4층이다 생각하시고, 어, 2단지로 해서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공영 주차장도 얼마나 높이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4층도 이게 가려버리네. 그러면 202동에서나 아니면 203동에서, 요게 이제 공영 주차장이 좀 낮다는 가정하에서, 요것만 보셔야 되네. 그죠? 조망이 요거. 202동, 203동.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따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라인 중에서 살아있는 거는 202, 203 두 개밖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네. 그죠? 확률이 33%. 조금 그렇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잘 보시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동호수 이제 84 요쪽으로 간다든지 예,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총록세기가 아마 84B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 내가 원래 그 요거까지는 얘기를 안 할 생각인데 84A는 보나마나 판상형이겠지. 그죠? 판상형이겠지. 그래. 3베이 판상형이네 이거. 84B를 한번 볼게요. 100% 84B가 타워형이 아니라 이거 그거네. 4베이 판상형이네. 그럼 84B로 가야지. 근데 세대수가 너무 없구나. 이게 18세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꺼내셔갖고 84B 아까 어디 있었죠? 84B 예. 요 라인 요거 계산 잘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나는 84B가 3베이보다는 84B 4베이가 낫거든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세대수 남은 거랑
해당 도수 라인에서 몇 개 층이 살아 있는지,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빨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살아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남은 거랑 계산을, 확률을 다 계산을 하셔야 돼. 계산기를 꺼내셔 갖고요. 빅게임이니까 해야죠.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이게 무조건 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딱 주는 게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84 타입밖에 답이 안 나왔었고, 무조건 이 4층 이상, 5층 이상 무조건 다 나가버린 거고, 74B, 74E는 많이 남아있죠. 요런 거는 이제 단지 배치를 도를 보시고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은 그 세대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일반 분양분 남은 세대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다 계산 몇 개가 남아 있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갖고, 이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타입에 맞게끔 청약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거든요. 나 그냥 84 타입이 좋은데, 84 A 타입보다 B 타입이 좋은데, 그럼 84 B 타입을 넣는 거야. 18세대밖에 없는 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낙첨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뭐 특별한 어떤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럼 나는 돈을 더 주고라도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더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확률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겠다. 돈을 더 부담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해서 가실 건지, 아니면 요번 기회에 난 여기서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나 무조건 당첨이 돼야만 된다. 그러면 차라리 84 A 타입, B 타입으로 가시는 것보다 84 B 타입보다는 84 A 타입으로 가는 게 낫고, 84 A 타입보다는 차라리 뭐 74나 59 타입에서 조망이 나오는데 아까 내가 찍어드렸잖아. 그죠? 그런 대로 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낫고, 아니면은 남서양 라인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서 확률을 좀 높여 보시는 게 낫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판상형이기만 하면 돼. 타워형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셔서 맞춰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 나 요번에 무조건 청약해서 무조건 당첨이 되는 쪽으로 해서 무조건 난 여기서 살래. 다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까 전번 시간에 그 할라비발디 들어갔을 때 난 죽어도 4층은 못 살겠어요. 이거 난 당첨됐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 무조건 4층이라도 들어갈래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꺼내셔갖고 청약을 넣으셔야 되니까, 이제 오늘 날짜죠. 밤 이제 1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은 아니죠. 예, 산수 계산 잘 하셔갖고 좋은데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또 안내 말씀 하나 잠깐 드릴게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조회수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는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댓글이 가끔씩 이제 달립니다. 예,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제 되게 감사를 드리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굳이 제가 원래 9시, 10시에 자야 되는데 지금 새벽 1시까지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지식을 좀 더 합해보자는 거예요. 합집합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내가 잘났어요 해서 뭐 지식 배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시비를 거신 분들도 계시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 막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돼서 참고가 됐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립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다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내가 보기는 보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봐요. 하루 지나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틀 지나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좀 자주 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 댓글이 밑에 살려고 그러면 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좀 빠뜨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근데 여기다 올려주시게 되면 내가 요거는 좀 자주 보거든요. 이건 내가 1시간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답글을 원하신다든지 뭐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남겨주시는 게 아마 좀 더 빠른 답변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 이제 옆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예,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내가 2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를 내가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평면도로 내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평면도를 같이 이제 청약을 넣을 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50%만 말씀을 드린 거고, 평면도 할 때 제가 그 후속편 나머지 50%를 내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